법조계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네, 사실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다만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가해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서울시는 그 책임의 주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사를 좀 맡아야 된다라는 2차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좀 관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사실관계를 다투실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게 불분명한 사안이었다면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이 어쨌든 사실관계 다툼이라든지 법리 다툼을 이끌어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원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처벌 또는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바라고 고소나 이런 건 진행됐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보면은 지금까지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시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이제 법적 대응이 궤가 옮겨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준비했던 걸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노출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지 예를 들어 본인이 예를 들어 40회 가까이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미리 그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거라 생각하고 녹취를 하고 했다든지 이렇다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법적 절차는 고소인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길어질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 정책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이 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조사단에 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는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철회가 됐고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고 서울시는 이 문제와 별개로 남겨진 이제 시정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정혁 권한대행이 진행하는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9개월 동안의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진상규명 여론은 70%가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진상규명이 제가 봤을 때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어느 정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 좀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감사원도 이걸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정도 되면은 전무직 공무원이 거의 20명이 넘게 이번에 서울시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비서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폐쇄적으로 그 서울시정을 가져갔던 것인지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인권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비슷한 건이 지금 충청도 그다음에 부산 지금 서울 이렇게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원이 한번 구조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표 소위 말하는 대권 의제들이 사실상 지금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의원. 저는 우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마지막으로 녹화한 방송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되면서 3선 당선 이후에 시작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경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것들, 강북 순환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첫 삽을 뜨기도 전인데 설계 단계였는데 예. 사실 그러면은 이제 동력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재검토될 것이다라는 그 지적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아까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녹색 교통지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아마 공약으로 또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이의도 많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까지 박원순 시정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었던 어떤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권한대행의 지휘 역할을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뭐 그린벨트를 사수하고자 했던 그 박원순 시장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뭐 기존 기조를 저는 계속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뭐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어 왔고 그 논조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에 강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서울시는 여기도 그린벨트다라는 입장이어서 지금 뭔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서울시 내에 아파트를 새롭게 공급하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서울시 부동산 집값 상승 문제 때문에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뭐 어디다 아니면은 뭐 세곡동 쪽이다 아니면은 뭐 태릉이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고 아직 적극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집값 안정에는 언론은 관심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한 부분이 없습니다. 용적률 높이겠다라든지 아니면 35층 제한에 대해서 높이겠다라든지 발표한 바는 없지만 언론에서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도권 내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도 있고 그 창릉 지역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서울시 내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신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언론의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건설업계하고 네. 지금 가까운 언론들이 오히려 약간 부추기고 있다. 부추기는 서울에 것 뭔가를 같아요. 짓는 거를 막 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태릉 예. 군 골프장이 지역군은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지 예. 않습니까? 예. 실제로 태릉 그 골프장과 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육사가 있는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저개발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기반교통시설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땅은 넓지만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이제 뭐 어차피 그린벨트 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에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되는 직주 근접성에 뛰어난 어떤 그런 조건의 주택을 짓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저도 이제 지난 한 주에만 전화 한 10통 받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녹화하는 당일 마침 그 노원구 그 기관 단체들이 다 같이 성명서를 냈어요. 거기다 아파트를 왜 갖고 오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태릉 군 골프장에 왜 아파트를 짓느냐는 그렇죠. 반대 성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사실 반대 성명을 강하게 지금 주민들은 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땅은 지금까지 노원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 부분 개발에 제한도 받으면서 기다려왔던 곳이거든요. 그곳과 태릉 선수촌까지 해가지고 예. 기다려왔던 곳이 거기에 좀 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기반 시설이 들어오길 바랬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왜 갖고 오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 지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예를 들어 부천이나 아니면 고양시나 이런 다른 외곽 주거 지역보다 서울 시계내라고 해서 나은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6호선과 경춘선이 역세권이거든요. 지역 지금 디스 발언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택지 개발보다는 다른 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런 정서가 매우 강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은 사실 서울의 나머지 그린벨트는 거의 다 산이거든요. 예, 진짜 돌산에 아파트 지을 거 아니면은 예. 그런 어떤 공용 부지가 남은 곳이 그쪽 아니면 이제 강남의 내곡동, 세곡동 이런 쪽일 텐데 그 강남 일대는 저희가 이미 보도에서도 봤지만은 이럴 걸 알고 미리 이미 투기 세력이 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소유의 부지인 태릉 골프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엄발을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주택 대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큰 영향을 못 준다.